안녕하세요. 저는 즐거운 반 전혜진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즐거운 반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받으면 좀 불편한 친구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특수학급이라는 건 다 알고 있지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모를 수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어요. 원래 우리 학교에는 즐거운 반만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행복한 반이라는 또 다른 특수학급이 생겼어요. 행복한 반은 1학년과 2학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즐거운 반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 전봉초등학교에는 여러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답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하며 2020학년도 1학기 장애이해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장애이해 교육은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어요. 우선 즐거운 반 선생님과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우리가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우리가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려가 필요한데 우리가 배려라고 했던 것들이 장애인들에게는 배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영상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배려하면 좋을지 함께 공부할 거예요. 선생님과 공부를 다 하고 나면 5가지의 영상 중에서 관심이 있는 영상을 2개 선택해서 봅니다. 동영상 주소는 담임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5가지의 장애 영역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2가지만 선택해서 보면 돼요. 동영상을 다 보면서 느낀 점을 즐거운 반 선생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주면 오늘의 공부 끝! 아무 말이나 보내는 건 아니고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한 나의 작은 배려를 주제로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아요. 친구의 말을 잘 들어줄 거예요. 라고 보내주세요. 즐거운 반 선생님이 알 수 있게 몇 학년 몇 반인지 이름은 뭔지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세한 방법은 이따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애의 종류가 있나요? 많은 장애 종류 중에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애 종류를 골라보았어요. 제일 먼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아예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흐리지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중심부는 잘 보이지만 주변부가 흐리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부분만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귀가 잘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도 있어요.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안 들리는 정도는 다르다고 해요. 몸에 장애를 가진 지체장애인도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가짜 손인 의수나 가짜 발인 의족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뇌의 어느 부분에 손상을 입은 뇌병변 장애인도 있어요. 몸이 뻣뻣하게 경직되기도 하고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발달 장애인들도 있어요. 지적 기능이나 사회적 기능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장애인들은 참 어렵구나, 불쌍하구나 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장애는 우리가 편견과 차별로 대할 때 겪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섬세하게 배려를 한다면 장애인들도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세심하게 배려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누어 보도록 해요. 먼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공부해 봅시다. 우리는 방향을 알려줄 때 이쪽, 저쪽, 저기, 여기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설명할 때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
앞, 뒤, 왼쪽, 오른쪽, 위에, 밑에 이런 말들이에요. 그리고 시각장애인과 함께 길을 걷게 되면 시각장애인보다 한 발짝 앞에서 걸어요. 앞이 안 보이면 앞장서는 것에 대해 더 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을 정안인이라고 하는데 정안인이 한 발짝 앞에 걸으면서 계단이나 횡단보도 같은 위험 요소들을 미리 알려준다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안내견을 본 적이 있나요?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걸으며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특한 강아지예요. 너무 귀엽고 기특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내견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안내견의 주의가 흩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애완견이 아닌 안내견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공부해 봅시다.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해도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 얼굴 표정, 대화하는 분위기 등을 통해서 말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지요. 청각장애인이 들을 수 없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전봉초등학교 친구들 중에는 없겠지요. 청각장애인을 급하게 불러야 할 때 뒤에서 세게 몸을 건드리며 부르는 것은 피해야 해요. 청각장애인은 뒤에서 달려오는 것을 눈치 못 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깨를 뒤에서 툭 친다고 하면 너무나 깜짝 놀라겠지요. 청각장애인을 급하게 불러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청각장애인 앞에서 손짓을 하면서 부르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요. 세 번째로 지체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공부해 봅시다. 지체장애인을 보고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바로 도움의 손길부터 내미는 경우가 있어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소중하고 예쁜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내고 싶은 마음들이 많죠? 지체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혼자서도 잘하는 지체장애인도 많이 있답니다. 보장구를 함부로 만지지 않아요. 보장구는 지체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워커, 목발 이런 것들이에요. 보장구는 지체장애인의 몸과 같아요. 누가 여러분들 몸을 함부로 만지면 매우 불쾌하겠죠? 지체장애인의 보장구도 함부로 만지지 않는 배려가 필요해요. 지체장애인을 배려해서 약속 장소를 정해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친구와 점심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식당이 2층에 위치했는데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없다면 그 친구는 약속 장소에 갈 수가 없겠지요. 지체장애인과 약속을 잡을 때에는 이동이 편리한지,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있는지 살펴보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공부해 봅시다. 먼저 충분한 기다림이 필요해요. 뇌병변 장애인은 긴장을 하면 몸의 근육들이 뻣뻣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뇌병변 장애인을 의자에서 휠체어로 옮기거나 할 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기다린 후에 긴장이 풀리면 이동을 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들어줘요. 뇌병변 장애인은 말을 할 때 얼굴 근육이 긴장을 하면서 발음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말을 빨리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천천히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뇌병변 장애인과 말을 하게 되면 천천히 잘 기다리고 잘 들어주면 좋아요. 만약 제대로 못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은 척하지 않고 다시 말해달라고 얘기해요. 함께 걸어갈 때는 뇌병변 장애인의 속도에 맞춰요. 뇌병변 장애인은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
뇌병변 장애인과 함께 걸어갈 일이 생기면 내 걸음을 뇌병변 장애인의 속도에 맞춰서 걷는 배려가 필요해요. 마지막 5번째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공부해 봅시다. 발달장애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로 인해서 혼잣말을 할 수도 있고 손을 흔들거나 발을 구르기도 해요. 그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는데요. 발달장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는 그런 배려가 필요해요. 그리고 차근차근 알려주고 기다려주면 지적장애인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요. 쉬운 표현으로 반복해서 설명하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에게 잘 모른다고 답답해하기보다는 친절하게 쉬운 표현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배려를 해주면 어떨까요? 오늘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장애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배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어요. 이제부터는 담임 선생님이 알려주신 5가지 동영상 중에서 더 알아보고 싶은 장애 영역에 대한 동영상을 선택해서 봅니다. 다 본 후에는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즐거운 반 선생님을 찾아요. 즐거운 반 선생님에게 이름과 함께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한 나의 작은 배려를 주제로 카톡을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1학년 2반 전혜진, 나는 친구를 놀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 기다리고 있을게요.